자, 오늘까지 E조랑 F조도 경기를 2경기씩 치렀습니다. 간단하게 경기 결과는 어땠는지, 내용은 어땠는지, 앞으로 예측은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독일 대 일본 경기죠. 이 경기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고, 스페인과 독일이 너무나도 쉽게 16강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반전 드라마가 여기도 펼쳐졌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2대 1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이긴 것과 같은 수치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평점 1등은 귄도안 선수, 평점 꼴등은 하베르츠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평점 1등은 곤다 키퍼, 평점 꼴등은 쿠보 다케우사 선수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히트맵을 한번 보면은 독일은 터치를 973회, 일본은 468회로 독일이 훨씬 많고요. 독일이 공격 진영과 전개 진영에서도 굉장히 소유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골대 쪽에서 공을 많이 소유를 했고 독일의 공격 진영에는 잘 가지 못했어요. 물론 좌측 측면보다는 우측 측면은 그래도 공격 진영에서도 볼을 많이 소유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이토 주냐 자리죠. 역습을 많이 시도를 했던 일본이고 효과적으로 적은 공격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살렸던 일본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슈팅 26개, 유효슛 9개, 점유율 74%, 패스 횟수 771, 패스 성공률 88%를 기록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슈팅 12개, 유효슛 4개, 점유율 26%, 패스 횟수 269, 패스 성공률 70%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독일이 압도를 했던 경기인데 내용을 직접 경기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독일. 일단은 자네 선수의 빈자리가 정말 크게 느껴졌고 개인적으로는 한지 플릭 감독이 감독 싸움에서 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체에 있어서 특히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스페인 대 코스타리카죠. 여기서는 스페인은 평점 1등은 다니 올모 선수고 평점 꼴등은 우나이 시몬 키퍼죠. 이거는 시몬 키퍼가 못했다기보다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스페인이 그냥 파상 공세를 계속 퍼부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타리카 평점 1등은 보르게스 선수고 평점 꼴등은 나바스 키퍼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7골을 먹혔으니 평점 3.9점을 받았습니다. 자, 히트맵을 한번 보면은 스페인의 볼터치 횟수는 1210회, 코스타리카의 볼터치 횟수는 377회로 3배가 넘는 수치가 차이가 나고요. 이게 히트맵 한번 보면은 중원 쪽에서 전개할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스페인 쪽이 다 빨간색이에요. 이 히트맵과 기록적인 자료만 봐도 사실상 경기를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게임이 되지 않았던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기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슈팅이 17개, 유효슛 8개, 점유율 82%, 패스 횟수 1045회, 패스 성공률 93%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타리카는 슈팅, 유효슈팅 0개, 점유율 18%, 패스 횟수 230, 패스 성공률 71%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스페인이 그냥 너무 잘해요. 아센시오 선수, 가비 선수, 다니 올모 선수, 교체로 들어왔던 모라타 선수, 페란 토레스 선수, 모든 선수가 정말 다 잘했어요. 그냥 무적한 데가 이렇게 돌아왔다라는 신고식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뭘 해볼 수가 없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던 경기고 또 이렇게 흐름을 한번 잃으니까 그것도 강팀을 상대로 이렇게 계속 실점을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더 심하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2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총평을 해보자면 아직 물론 2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았지만 독일과 스페인이 분명히 저는 쉽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독일이 혹시라도 2번 연속 조별 탈락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살짝 들긴 합니다, 사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본이 독일을 이겼습니다. 스페인한테 지고 코스타리카를 이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승 1패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이 일본한테 졌으니까 스페인과 코스타리카를 둘 다 이겨야 하죠. 그래서 이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2승 1패. 스페인이 코스타리카를 이겼으니까 일본을 이기고 독일한테 진다고 가정을 위에랑 연결지어서 해볼게요. 그러면 2승 1패로 세 팀이 다 2승 1패가 되고 코스타리카는 3패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골득실이 아마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스페인이 1위 그리고 독일과 일본 중에 한 팀이 2위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F조죠. F조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대 캐나다 경기가 있었고요. 벨기에가 이제 평점 1등 쿠르투아 키퍼고 평점 꼴등은 카라스코
그리고 캐나다는 평점 1등은 에우스타키오 선수, 평점 꼴등은 조너선 데이비스 선수죠. 전술 대형을 둘 다 3, 4-1로 똑같이 들고 나왔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 점이고요. 기록상을 한번 먼저 살펴보자면 벨기에는 슈팅 9개, 유효슈팅 3개, 점유율 54%, 패스 횟수 520, 패스 성공률 83%를 기록을 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슈팅 22개, 유효슛 3개, 점유율 46%, 패스 횟수 429회, 패스 성공률 82%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터치는 벨기에에서는 703회를 가져갔고 캐나다는 619회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도 보기 전에는 벨기에가 그래도 세대 교체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좀 노쇠화가 되고 있는 벨기에가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그래도 벨기에가 캐나다를 압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벨기에가 슈팅을 훨씬 더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히트맵을 보면은 골대 근처에서 히트맵이 가장 많아요. 왜냐면은 캐나다가 너무 많이 슈팅을 때렸기 때문이죠. 캐나다는 왼쪽 공격 진영을 많이 사용을 해서 공격 전개를 했고요. 이쪽 자리에는 알폰소 데이비스 선수랑 에오스타키오 선수가 있는 자리죠. 캐나다가 왼쪽 공격을 많이 시도를 했다는 것을 히트맵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평을 한번 내려보자면은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굉장히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에너지 레벨에서 우위를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슈팅을 더 많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PK 실축도 하고 결정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슈팅당 유효 슈팅으로 전환한 그런 확률이 7분의 1조차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벨기에는 알더베이럴트 선수의 롱패스를 통한 한 방으로 결정을 지었죠. 역시나 경험의 차이, 개인 기량의 차이가 있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가지고는 높이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벨기에도. 이제 모로코 대 크로아티아. 이 경기를 보면은 모로코 평점 1등은 하키미 선수, 평점 꼴등은 부팔 선수, 크로아티아 평점 1등은 로버렌 선수, 평점 꼴등은 블라시치와 크라마시치 선수죠. 기록을 한번 볼게요. 모로코는 슈팅 8개, 유슈팅 2개, 점유율 35%, 패스 횟수 348회, 패스 성공률 78%를 기록을 했고요.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슈팅 5번, 유슈팅 2번, 점유율 65%, 패스 횟수 642회, 패스 성공률 85%를 기록을 했습니다. 모로코는 터치를 538회를 했고요. 크로아티아는 볼터치를 833회를 했습니다. 히트맵을 한번 보면은 크로아티아가 허리가 강한 거는 모두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원 라인에서 역시나 볼 소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슈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페리시치 선수와 모드리치 선수가 한 번씩 중거리 슛을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블라시치 선수랑 로브렌은 PK 박스 안에서 슈팅을 가져갔지만 넣지 못했어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모드리치 선수는 역시나 좋았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크로아티아의 중원은 강했지만 모로코가 중원을 막아버리니까 뚜렷한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했죠. 오히려 모로코 선수들이 하키미 선수랑 지에흐 선수를 통한 공격 전개를 한 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모로코도 위협적인 공격이 나오진 못했어요. 다소 심심한 무득점 무승부로 끝이 났고요. F조는 진짜 모르겠어요. 가장 강팀으로 예상했던 벨기에랑 크로아티아가 압도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서 물론 아직도 16강에 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전력 차이가 캐나다랑 모로코랑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조랑 F조 경기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저녁에 우루과이전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떨리고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나라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대한민국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